바로 이렇게 직장 다니시면서도 투자를 하셨잖아요. 예. 시간이 사실 많지 않으실 텐데. 네. 그럼 시간 관리를 좀 어떻게 하셨어요? 뭐 임장 나갈 때라든지 물건 분석이라든지 네. 시간 관리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취급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빌라 같은 경우는 임장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전화상으로 혹은 이제 KB 시세라든지 경매 물건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한 10군데 정도 뭐 문의를 해서 10군데 상호랑 전부 나열을 해서 다 일부러 파는 사람 혹은 사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거꾸로 한 10군데 정도를 전화를 해요. 그러면 시세가 얼마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금매가가 어느 정도 금매가가 됐을 때 이 정도 되면 어떠한 식으로 형성이 된 바로 움직인다. 이런 어떤 평균치에 대한 대답들이 나오십니다. 저는 그 대답을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빌라에 한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KB 시세라든지 국토교통부통에서 실거래가 내역이라든지 뭐 잘 어떤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료들만 활용을 해서 아파트 빌라에 대해서는 거의 가보지 않고 저는 뭐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수익이 잘 나시나요?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뭐 KB 시세 통해서 아파트를 평가하고 국토교통부 통해서 실거래가 내역을 이제 파악을 하고 여기서 뭐 80~90% 답이 다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경매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10년 넘었다 20년 넘었다 여기에 따라서 어찌됐든 제가 투자를 해서 이제 명도하고 제가 점유할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10년 넘었다 20년 넘었다 할 이 물건은 그 등기부등본 보면 바로 이제 몇 년 경과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어떤 예를 들어 내부 수리라든지 뭐 도배장판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교체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10년 됐다 20년 됐다 하더라도 뭐 크게 하자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방에 있었지만 뭐 인천 쪽, 저 안산 쪽, 서울 쪽 제 지인들 통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 와이프 보내서 이제 응찰을 보내고 아니면 저희 친형님 통해서 보내고 물론 뭐 저도 경우에 따라서 연월차 내에서 이제 제가 응찰을 간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실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뭐 저희 거래 법무사가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저희 거래 법무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법무사 사무장님을 통해서 이제 대리 응찰을 시켰죠. 실패 본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 대단한 건 아니고 보통 이렇게 뭐 똑똑똑해서 점유자 있는지 없는지도 좀 만나보고 이렇게 슬쩍 보기도 하고 뭐 명도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그냥 바로 그냥 그러면 그렇게 안 보시고 응찰하셔도 가슴이 졸이거나 하진 않으세요? 아내가 어떨까 뭐 누가 살고 있을까? 그러지는 그런 마음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뭐 임장도 없이 뭐 경매를 낙찰을 받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아파트하고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가가 쉽게 용이할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세부적으로 아까 뭐 어떤 진상인 뭐 세입자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걸러내야 될 이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까 금융기관에서 제가 강제집행을 항상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별의별 케이스가 많이 있었죠. 뭐 사업장에 가서 자택에 가서 유주체동산 강제집행을 항상 제가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업무적으로 제가 강성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명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의 걱정은 전혀 없었고요. 직장인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들어 뭐 토지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파트하고 빌라에 비해서 환가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아파트는 더 누구나 이제 선호하는 이제 부동산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직장인들이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인지 과연 이게 움직임이 있는 어떤 아파트인지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가까운 경매 물건이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해보면 그 정도는 다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든요. 대신에 파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예를 들어 파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저 1억 정도에 팔려고 하는데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9천 아니면 매매가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시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거 1억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좀 그런 제 어떤 마음을 좀 감추고 파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한 5군데 정도 전화를 하고, 혹은 또 5군데 혹은 정의에서는 살 것처럼 해서 이런 아파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혹시 이거 뭐 전월세 드리기 편한지 이런 거 물어보면 데이터가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응찰가를 얼마 쓸지, 혹은 내가 월세 수익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뭐 몇 년 동안 갖고 갈지 계획이 쓰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내력을 이제 수년 동안 이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여부를 이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보유하고 뭐 얼마 정도 내가 뭐 수익 창출이 가능하겠다, 이런 어떤 수익률 계산이 되기 때문에 뭐 아파트나 이제 빌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뭐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고. 좀 기억에 남는 물건 있으세요? 뭐 수익적으로도 뭐 괜찮고요, 아니면 뭐 고생을 진짜 했다 뭐 이런 것들 기억에 남는 물건. 뭐 경매가 다 뭐 그러긴 하는데 딱 하나만. 제가 지금 예전에 이제 살고 있던 아파트가 아까 이제 경매로 봤는데, 당연히 경매 물건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한 11년 차 됐던 아파트였는데, 이제 명도는 쉽게 했어요. 명도는 뭐 이제 쉽게 했는데, 한 이후에 이제 몇 년 거주를 하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이제 자주 쫓아 올라와가지고 누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법률적으로는 참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아래층에서 누수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위층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직장에 있는데 저희 애들 어리고 애기 엄마 집에 있고 그러는데 이틀에 한 번씩 뭐 찾아 올라와서 누수가 된다. 더군다나 이제 아래층에서 그 화장실 변기에 딱 앉아 있으면 바로 이렇게 아래층에서 화장실 변기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머리 위에 천장에서 바로 머리로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올라올만 하네요. 올라올만 하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 봤어요, 제가. 근데 애기 엄마는 이제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보라고 해서 이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위층인 제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 아래층에 그 욕실 안에 뭐 어디 구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쓴다라고 하면 저도 예를 들어 좀 버텨 보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치를 보니까 참 흔히 하는 얘기로 뱃자라고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저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차마 뱃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고쳐드려야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전 세입자가 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응찰할 무렵에 제가 아래층에서 누수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주한 이후에 한 300 정도를 들여서 저희 쪽 욕조 있는 부분을 타일을 전부 뜯어고치고 벽이랑 다 뜯어고치고 해서 아래층에 누수 안 되게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리를 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우리 욕실 했던 그 업자는 평생 가도 누수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한 2-3년 거주를 하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리 요청을 했는데, 누수가 상당히 아무리 전문가가 봐도 누수 못 잡아요. 쉽지 않아요. 누수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제 얘기를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누수 관련한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문가 몇 군데를 이제 불렀죠. 그랬더니 원인을 못 잡는다.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위층에서 예를 들어 안방일 수도 있고, 안방에서부터 누수가 뭐 살짝 될 수도 있고, 부엌에서부터 금이 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저기 베란다에서부터 올 수도 있고, 혹은 저희 위층에 아까 이 욕실 어디에서부터 누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거실이라고 해서 거기를 딱 다 뜯었는데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전문가를 불러도 이래요. 관리사무소 쪽 전문가를 불러도 거실이라고 해서 그걸 다 뜯어갖고 다 수리를 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저쪽에서 또 누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럼 다 뜯어봐야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를 불러도. 제가 이제 아래층 분한테 제의를 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전문가를 불러보고, 제 전문가 불러보고, 아파트 관리소 통해서 전문가를 불러봐서 고쳐는 드려야 된다. 그렇지만 저도 지금 아까 2년 전에 한 300을 들어서
그래도 고쳤는데 지금 3년도 안 돼갖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 입장에 평생 고쳐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충분히 제가 얘기 못하게끔 참 죄송한 마음이 나오게끔 뭐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제가 안 고쳐주겠다라고 하진 않겠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한 번 고쳐주고 두 번, 세 번 맨날 고쳐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제 입장도 좀 고려를 해줘라 라고 했죠. 근데 그쪽에서는 뭔 소리야.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번에 고쳤는데 그 이후에라도 하자가 발생을 하면 수리를 해줘야죠. 무슨 소리냐 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냐? 그러면 이제 강하게 당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강제집행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저는 지금 선생님은 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한번 고쳐주든 선생님이 저한테 소송을 해서 제가 패소를 해서 제가 그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제가 고쳐주든 저는 한 번은 고쳐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입장이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어차피 저는 질 각오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위에서는 이제 일주일 한 번씩 막 쫓아 올라가죠. 그러면서 저보다 한 제 또래 정도 되시는 남자분이셨는데 나중에 이분께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보내셨어요. 예. 이제 법적으로 하겠다. 예. 내용 증명이라는 게 똑같은 한 장을 쓰고 세부를 갖고 가서 우체국에서 그 내용 증명 소인을 찍어주고 내용 증명 우편물로 보냈을 때 이게 내용 증명으로서 이제 법률적 효력 발생을 하는 건데 예전에 그 저희 뭐 어렸을 때 그 아버지들 그 월급 받는 노란 봉투 아시죠? 네.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저한테 좀 보자고 그러면서 좀 막 미안한 듯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관리 이 직원분께서. 네. 아래층에서 이걸 좀 뭘 좀 여기 줘야 된다라고 해갖고 잠깐 보고 가시자고 해서 이제 받아봤더니 옛날 그 노란 봉투 있지 않습니까? 노란 봉투에 풀칠도 안 돼가지고 열려져 있어요. 열려 있어가지고 이제 봤어요. 이제 뜯어서 봤어. 그랬더니 우체국 당연히 소인도 없고. 네, 그냥 내용만. 내용만. 편지네요, 편지. 예, 그냥 편지예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 내용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갖고 내용 증명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걸로 나름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뭐 관리사무소 통해서 이제 지인 통해서 저한테 이제 온 건데 보니까 우체국 소인도 없고 뭐 그렇고 이제 그 내용에 어찌됐든 뭐 법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뭐 어차피 저야 뭐 이래도 저래도 한 번은 저는 고쳐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또 한 2, 3년 있었나 2, 3년 사이에 종종 쫓아 올라왔죠. 그쪽에서는. 근데 저만 있으면 괜찮은데 애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한 몇 년 동안 쫓아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강제집행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제 나름 이제 뭐 독촉 아닌 독촉을 당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내 가족이 당하니까 너무 제가 너무 이제 이사를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사 가려고 진짜 알아보고 막 했어요, 제가. 그런 찰나에 어느 순간 보니까 연락이 안 와요. 쫓아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몇 년 동안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해서 제가 이제 이사 가려고 이제 생각을 막 하고 있던 찰나인데 어느 순간 잠잠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모르신 분이 또 쫓아 올라왔어요. 그분이 집을 팔고 아래층에 집을 팔고 그냥 이사 가신 거예요. 이제 이사 가시고 이제 다른 이제 할머니 뻘 정도 되신 분이 이제 쫓아 올라오셨어요. 선수 교체네요. 예, 선수 교체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 쫓아 올라와가지고 진짜 이사 가야겠다 또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해봤어요. 뭐 예전 제가 이 수리했던 업자 저기에도 나 몰라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실리콘 사다가 이렇게 하니까 누수가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았던 물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물건, 물론 이제 예를 들어 경매 이제 끝난 이후에 임대차 들여가지고 이제 월세 체납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여성분 한 분 이제 들어오는 걸로도 이제 직장에 있을 때 이제 원격으로 아까 이제 경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도 이제 가까운 부동산하고 이제 연락 수소문 해가지고 거기 통해서 이제 원격으로 이제 그 임대차 계약 맺고, 수리할 때도 이 부동산 통해서 이 부동산 통한다라면 이 부동산에서 이제 도배장만 알고 계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견적 한번 뽑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도배장만 하게 하고 이 부동산 통해서 전세 입자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하죠. 대신에 이제 몇만 원씩 더 이제 집행을 해드리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또 아까 이제 그 아까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드렸는데 강아지 한 마리 정도 키워도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한번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했던 건데, 들어오다 보니까 반지하 물건을 이제 여러 건을 했었죠, 예전에. 그런데 입주민들이 그 건물에 살고 있던 가가옥 세대주가 전화를 저한테 수송을 해갖고 저한테 부동산에다 전화
연락하고 부동산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건물에 살고 있던 그 가가오 주인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 온 거예요. 강아지 소리 때문에, 개새끼 소리 때문에 한 대여섯 마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개가 짖어대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 하는 거예요. 하루 뭐 맨날 며칠이. 어떻게 조치를 내라라고 이제 저한테 민원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통해서 이렇게 어떤 계약이 체결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지만 대여섯 마리, 그게 대여섯 마리, 10마리 키운다는 어떤 동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좀 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입주민들 통해서도 이제 항의가 많이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항의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여성분도 스스로 그냥 몰래 그냥 야반 도주하고 막 이러시는 경우도 있고. 누수 생각했던 그 물건은 다시 매도를 하신 거예요? 아니, 저 그냥 그 전세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근데 다행히 이제 누수는 안 되고 있고. 잘 해결되셨네요, 그래도. 예, 그렇죠.